저희 스터디원 2명을 같이 모셔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책 내용들을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본 책은 여기 이렇게 화면에 올려드리는 이 책이고요. 저희 컨텐츠가 즐겁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요번에 우리가 읽어본 책이 비트코인이었잖아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거는 또 이제 그쵸. 잭스였으니까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좋은 투자 수단으로 보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잭스의 의견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러화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것 같았고 그거에 대한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가요? 네,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됐고 투자를 하다 보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들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다른 암호화폐들이 펌핑이 되게 많이 됐었죠. 사실 투기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책을 보고 나서 네. 좀 바뀌신 생각이 있나요? 책을 보고 나서 바뀌었던 부분은 딱히 없었고요. 그래도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진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구나. 이 시장은 더 커지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저 잭스 믿고 투자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0%입니다. 저도 마이너스 10%인데. 저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신가요? 네, 믿음은 확고합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성장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은 그냥 잠시 쉬어가는 워낙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제가 정말 저도 뭐 관심 가진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제가 비트코인에 최근 관심 가진 한 3개월 동안 1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벤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맞죠. 미국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반감기 오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넘어가고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흐름대로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해석을 곧바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게 좀 반복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10%. 양호하네요. 네. 하지만 저도 믿어요. 네. 네. 믿어야죠. 뭐 믿어야죠. 이제 투자했는데. 네, 투자전데. 네. 호야는 읽어보고 어떠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투자를?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안 해봤고 저 오히려 알트코인의 대표 주자인 이제 이더리움을 몇 년 전에 한번 샀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사실 큰 생각은 없이 딱 그 202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샀었는데 그냥 시도해보자였던 거고 한참 동안 묵혀뒀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스터디하면서 그쯤에 꺼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한 10% 올라 있었나? 20% 올라 있었나?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네요. 네, 그때가 제가 나름 고점에 가 있을 때 샀던 것 같고 훅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던 추세였죠. 그럼 읽어보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책이 좀 재밌긴 했던 것 같아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이 현대 그 금융 시스템이랑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은 가더라고요. 화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이걸로 진짜 화폐 거래 수단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화폐가 될까요?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프의 의견이 궁금해요. 화폐가 될까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투자자 중에 얼마나 됐나요? 그렇죠. 이게 당장 내일 모레 200%가 돼 있기를 바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기 수단으로서 사실 바라보는 사람 대부분이고 이걸 모두 원하고 있는데 화폐의 의미,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럼 화폐로서의 가치를 만들고자 한다면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빠른 시기에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의 기술에 대해서 좀 이번에 설명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어땠어요? 저는 사실 좀 읽으면서 그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음모론이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 뭐 필요하다는 기능이
혼자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비트코인이라든 거로서 필요한 기능들이 너무 철저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남기는 거라든지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뭐 익명을 기반으로 한 어디 또 그 거대 금융사에서 만들어 놓고 익명처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라는 좀 의문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네, 빵 터지는 갑자기 건가요? 뭐 갑자기 그럴 수도 이제. 있지 않을까. 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헤데라 사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음. 하루 만에 정말 공신력 있는 내용이라고 했던 것들이 뒤집히면서 맞아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뭐 저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는 거 얘기처럼 뭐 비트코인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여기 참여자들을 내가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그 가치를 다 믿고 사실 저희는 뭐 그런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라이즈드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참여자가 대부분이 사기꾼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기가 무서운 거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금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뭔가 그게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체 수단으로서 투자를 해칭을 하는 위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책에서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가 될 거다. 디지털 뭐 투자 수단이 될 거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딱 그 정도로만 저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 꾸릴 때 보면은 그렇죠. 네. 금은 10%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망칠 수 있고 저희가 요번에 조금 봤더니 1등급 높은 위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1등급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금이라는 단 하나의 네. 회사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만큼의 병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하도 금을 좋아하니까 네, 요새 네. 그래서 좀 더 가치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람들 이게 결국에 믿음이 깨지면은 그 가치도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주식이랑은 다른 거죠. 맞아요. 현재 딱 비트코인 그러니까 사실 2월에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거의 비슷한 투자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자산의 뭐 한 3% 정도를 비트코인에 그냥 두는 거죠. 그게 뭐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달러가 더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게 해칭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분산 투자의 그런 일환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산의 한 3% 정도는 그냥 여기다가 두자 이런 방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측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 환경에서 그동안 변했던 것과 변하지 않았던 것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거는 나는 항상 비쌀 때 들어간다. 맞아요. 모든 자산의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가장 고점이더라. 지나고 보니 고점이더라. 고점이더라.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고점이더라가 일단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많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액 매수식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비트코인을 만약에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거다. 그렇죠. 다른 자산들처럼. 네.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변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야 이거 조금 정부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기업이 들어가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얘네가 말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죠. 그럼 뭔가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맞아요. 사람들이 화폐로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비트코인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닌 거죠. 변화를 아니죠. 못 본 것 같다. 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어쨌든 다들 투자 공부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비트코인 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비트코인을 얼마 정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지 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프부터. 아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면 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얼마까지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한다면 뭐 한 5% 정도만 하지 않을까? 5%. 네, 그냥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은 화폐로서의 너 가치를 인정하는 거냐, 화폐가 될 거라고 보냐, 이게 아니고 오를 것 같아서요. 오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래서 그냥 뭐 다른 종목도 있는데 사실 예측이라는 게 오를 거라는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오를 거라는 예측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사긴 아쉬울 것 같으니까 조금 살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변화는 분명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말 그대로 진짜 어느 시점에 미국이 들을 받아가지고 싸움이 날지, 아니면 제도가 이걸 수용할지, 그걸 보려고 한다면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관심이 갖지 않을까. 근데 많이 갖자니 내 포트폴리오에 정말 여유 자금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유 자금,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안정성 뭐 이런 제가 확신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투자의 가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라고만 보진 않거든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 돈이 기업으로 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임팩트가 있는 방향으로 돈이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그런 확신이 비트코인은 없어요. 내가 돈을 투자를 하면 이게 화폐가 될 거야도 아니고 내가 돈을 투자하면 탈중앙화 될 거야라고 나는 연결고리는 그 얘기를 저는 한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다들 이게 오르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나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칙이 사실 위배되죠.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지만 조금 유연해져 보겠다. 5% 최대 5%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거구나. 네, 그러면은 호야는 어떤가요? 저는 호야가 네. 또 이 책을 추천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자. 네네네. 호야가 이 책을 읽기 전과 네네네. 읽고 난 후에 이렇게 변한 점,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혀 뭐 기술적인 거야 뭐 이런 비트코인 뭐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보였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기 수단의 행보였잖아요. 물론 그게 계속 가치가 높아져 가긴 했지만 그 흐름에 못한 게 굉장히 한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이건 투기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고 나서는 그 배경 지식을 전 잘 몰랐으니까 알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볼 만은 하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고 어차피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투자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가치를 보고 지금 시점상 가치가 저 평가됐네 이러고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읽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 이제 분산 투자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자산이 막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한 10%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현재는 그렇게까지. 몇 프로 정도 들고 현재요? 계시네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상 지금 뭐 그냥 한번 넣어본 거였고. 저처럼 한 10만 원 구매하셨나 보네요.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비트코인의 대표 주자 기대됩니다. 잭스가 읽고 난 후에 어떤 좀 바뀐 게 있는지.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그 작업 증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책에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더 다 짚고 넘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좀 더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섹터의 전체적인 자산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말 그대로 투기 목적이기 때문에 한 전체 자산의 1% 정도를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한 전체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의 적립식으로 좀 들어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10% 이상은 절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음모론의 대표 주자로서 저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속 제프가 말했던 네. 뭐 대외 여건들이 발생할 때 뭐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둘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랑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일들이 터질 때마다 봤는데 주식은 굉장히 솔직해요. 네. 뭐 FOMC 발표가 있다든지 이란에서 전쟁이 난다든지 진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제대로. 이 비트코인은 뭐 그게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반응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계속 눈치 보고 있는 느낌이다. 계속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안 떨어지네. 저는 오히려 그러한 측면 때문에 진짜 많이 넣어야 10%, 한 5% 이상은 안 가져갈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걸로 떼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냥 그 로또 당첨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이 심신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사람들이 신뢰하는 시장은 결국에 주식인 것 같고 맞아요. 비트코인은 아직 그 정도의 신뢰 수준이 쌓인 것 같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다. 다만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